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한자 1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바로 이 글자입니다. 상당히 간단하게 생겼고 이 형태도 어느 정도 이 뜻을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생겼습니다. 일단 이 글자는 새끼양고이고요. 준특급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어문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새끼양고이고 열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사전에 보면 자전에는 양양의 연화발, 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화발이라는 거는 그 제비를 나타내죠. 제비를 나타낼 때 보통 제비 연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비 연자 쓰면 보통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있는데 이 아랫부분이 사실은 제비 꼬리나 발쯤 될 거예요. 다리쯤. 근데 이 부분이 불화자 있죠? 하나, 둘, 셋, 넷. 불화자의 변형인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제비 연자는 불화자와 관련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불화자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제비연의 불화의 아래쪽에 있는 발이다 해서 연화발 화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연화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겼지만 과연 이게 불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10획이니까 한번 써볼까요? 자, 써보겠습니다. 새끼양 고자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고 사실은 이 새끼양 고자를 처음에 선정한 것은 지난번에 제가 간단히 설명드린 적이 있었던 국갱자 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국갱자를 보다가 이게 새끼양이라는 뜻이 너무 확실해 보여서 일단은 이 단어 이 글자를 선택을 했는데 생각보다 조사해야 될 부분이 점점 늘어나면서 좀 뭐랄까요? 저에게 있어서는 일이 좀 커졌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런 부분이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새끼양 고자이기 때문에 이 글자는 사실은 영어로 굳이 치자면 영어로 하는 이유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볼까요? lamb과 비슷합니다. 이 lamb이라고 하면 young sheep이니까 어린 양을 뜻한다. 이 sheep 같은 경우는 그 성인, 다 자란 성인 양을 말하고 lamb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 되는 1년 미만의 그 새끼 양을 말합니다. 어린 양을 말하는데 종교적인 용어에서도 쓰고 이 sheep 대신에 lamb 자체는 우리가 보통 다 양고기를 먹을 때 육고기로서 많이 이야기하죠. lamb. 비는 묵음입니다. 참고로 다 자란 양의 고기는 sheep이라고는 또 안 하고요. mutt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lamb은 어린 양, 새끼 양을 말할 때도 있고 새끼 양고기들을 말할 때도 있는데 그렇죠? 다 자란 성체의 고기는 mutton이라는 또 다른 용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따로 없죠. 우리가 양고기를 아주 즐겨 먹는 그런 풍습은 아니기 때문에 양고기보다는 돼지고기, 소고기 혹은 예전부터는 개고기, 이런 오리, 닭 이런 걸 많이 주로 먹었기 때문에 양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아주 상세하게 구분을 하거나 그런 문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 양과 염소 간의 이 차이점에 대해서 좀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옆에 잘 나왔지만 염소는 영어로는 goat라고 얘기합니다. 명확하게 염소는 goat라고 합니다. 양 같은 경우는 주로 풀을 먹고 goat, 염소 같은 경우는 주로 나뭇잎을 이렇게 입으로 따 먹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뿔이 위로 솟았느니 아래로 내렸느니 굽었느니 산을 좋아하느니 평지를 좋아하느니 이런 차이가 있는데 우리로서는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 제가 준비한 설명을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자, 새끼양 고자는 설문해자에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설문에는 양의 새끼다 끝입니다. 그리고 물론 양은 이렇게 생겼지만 거기서 아랫부분이 이렇게 생략된 것이죠. 획순 달려졌습니다. 그리고 비칠 조자는 대략적으로 음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 양은 뜻이고, 그렇죠? 양의 뜻이니까 양이 직접 뜻을 담당하겠죠. 나머지 이 연화발 같은 경우는 비칠 조자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비추다, 비치다 이런 뜻이죠. 조기 때문에 조에 고로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뇌절이니까 반절법은 사실은 고가 아니라 괴에 가깝지 않는가 싶습니다만 이거는 예전에 발음 기준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사실은 양의 새끼인데 왜 양의 새끼이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를 그냥 처음에 봤을 때는 여러분도 생각하셨겠지만 이게 불로 생각한다면 불이 이렇게 아래에 있고요. 불입니다. 산이 아니고 양이 통째로 이렇게 구워지고 있는 바베큐로 이렇게 구워지고 있는 그런 끔찍한 상황, 끔찍하다고 할까요? 군침 도는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를 떠올리면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 닭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기가 질겨지고 부드럽지 않고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냄새도 많이 나고요. 새끼 양을 먹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렸을 때 맛있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아래에 불화자가 들어갔다라고 그냥 설명을 한다면 그것으로 아주 명확하게 이 글자가 해서체임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됩니다. 다만 설문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양의 새끼로 오면 돼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떤 뜻인지는 설명이 안 돼 있어요. 다만 이제 허신 같은 경우는 이게 발음을 담당하는데 비칠 조자쯤으로 파악하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발음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대충 발음은 대략적으로 이 비칠 조자와 비슷하다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후대 학자들이 좀 더 헷갈리는 거겠죠. 만약에 그게 아니었고 이 글자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비어있다라고 해서 주석에 아니 본문에 넣어버리면 되는데 허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걸 발음 요소로 봤기 때문에 얼핏 보면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과연 이 점 4개는 무엇을 뜻할까? 이게 상당히 궁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끼양 고가 들어간 이 문헌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경이죠. 소남에 고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와 양이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헌을 살펴보면 고양지피 소사오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양의 가죽. 그러니까 얘는 작은 양, 얘는 큰 양으로 본 거예요. 혹은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염소, 가죽, 갓옷. 갓옷이란 말은 가죽 옷을 말합니다. 어쨌든 가죽 옷이요. 흰 실로 5군데를 꾸몄다. 이게 탈의 타자인데 어쨌든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면 여기에 그 시경 집전이 있는데 주희가 추가 설명을 줄을 단 것입니다. 그래서 소왈 고라고 하고 대왈은 양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것은 고라고 얘기하고 큰 것은 양이라 일컫는다 했으니 이게 새끼 양이다.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혹은 이 자체를 새끼 양이 아니라 작다 혹은 작은 동물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꼭 이것을 불에 태워가지고 새끼 양을 구워 먹었다 뭐 이렇게 해도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이 불화가 다른 뜻을 가질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확신할 수는 없고 그냥 계속해서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께 제가 조사한 범위 안에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헌을 또 하나 찾았습니다. 이건 문헌이 아니고 한어 대사전인데요. 아주 짧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도 얘기한다. 이거는 더 확실하네요. 아래 불화를 아예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같은 글자다. 이따가 이제 동자 보실 텐데 이 글자도 같은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거를 불로 본 것이죠. 불에 지글지글 바베큐를 하고 있는 새끼 양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1번 작은 양이다. 새끼 양이다. 그렇죠? 2번 작은 생물을 뜻한다. 라고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현대에 나온 한어 대사전에 나온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뜻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걸 좀 찾아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많은 편이다. 이 새끼양 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많은 편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아래 것이 양자에 작을 소자를 더한 것이다. 점이 하나 더 있지만 작을 소나 적을 소나 뭐 그건 비슷하죠. 이렇게 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양이 작다의 뜻이다 라고 하면 전 오히려 이 부분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과 불화자에 결합된 회의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설문해자의 석례 같은 경우는 새끼양 2마리를 낳는 모양의 상형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주석서로 보이는데 새끼양 2마리를 낳는 모양으로 상형자다. 그것은 이 문자의 갑골문이나 근문을 보아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좀 파격적인 좀 특별한 자원을 주장하는 일본의 학자 중에 한 명인 시라카와 시즈카이라는 사람은 갓 태어난 새끼 양의 형상의 상형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보통 아기가 태어날 때 보통 흐를 유자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아니면 뭐 다른 글자도 그렇고요. 이제 물이 뚝뚝 떨어지죠. 그렇죠? 그 안에 양수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포유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 부분이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갓 태어났다. 물이 뚝뚝 떨어진다. 이렇게 뭐 똑똑똑 물방울이 있다.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저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근거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조사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설이 많은 편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자원을 뭐 끝까지 추적하는 뭐 거기까지는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조사한 것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새끼양 고를 염소로 해석하는 경우도 아까도 있었지만 있습니다. 보실까요? 이 글자를 염소로 보는 경우도 있다. 아까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경의 빈풍의 7월 보시면 그냥 해석만 보겠습니다. 10월엔 채마바 깨끗이 쓸고 두 항아리로 그렇죠? 붕주가 두 항아리라고 되어 있어요. 잔치를 베풀어 마을 사람들에게 염소와 양을 잡아 그렇죠? 여기 살, 고, 양 있죠? 저 공당에 올라가 저 무소불 잔, 무소불 잔이 이거예요. 상당히 재미있는 글자죠. 이 글자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저 무소불 잔을 들어 빈다. 여기는 이제 뭐 기원한다의 뜻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만수무강 할 것이다. 만수무강 하리로다 해서 이 시경의 빈풍의 7월 부분에 만수무강이라는 그 표현이 처음 등장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수무강은 아시겠지만 만년 동안 그렇죠? 무강 이 강자는 뭐 강역 뭐 저쪽이 지역의 뜻이지만 여기는 끝을 말합니다. 만수 동안 끝없이 오랫동안 그렇죠? 뭐 제한 없이 리미트 없이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랫동안 산다 뭐 이런 얘기를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 보시면 고와 양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해석을 어떤 곳은 양만 해석하는 곳도 있지만 염소와 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염소는 조금 작은 양이고 양은 좀 큰 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염소가 아기 양만큼 작다고 하면 흑염소를 보면 양만큼 크지는 않죠.
물론 털도 양처럼 복슬복슬하지 않기 때문에 좀 작게 보이는 그런 경향도 있을 겁니다만, 네, 그래서 이거는 작은 양, 이건 큰 양, 혹은 작은 몸집에서 염소까지를 포함을 하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염소는 우리나라든 중국이든 이 글자를 쓰지 않고요. 산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산이나 좀 가파른 언덕이나 바위에서 지내기를 좋아하는 습성이 양이 아니라 염소에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모양이 좀 비슷하게 생겼고 실제로 고기도 먹고 젖도 짜서 우리 인간이 먹고 하는 그런 부분은 비슷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염소 털도 우리가 양털만큼이나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양과 염소는 특히 이 동아시아에서는 상당히 혼동되는 그런 동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아까 그 빈풍7월이라는 시경의 구절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빈풍7월도예요. 왕이 그 백성들의 풍습, 1년 중에 어떻게 생활하고 농사를 어떻게 짓고 하는 풍습을 쫙 한 병풍으로 그려낸 것을 본인의 가까이에 두고 백성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뭐 이런 마음을 키웠다고 하죠. 여기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그 술 항아리 2병짜리가 나옵니다. 두 항아리 아까 얘기했죠. 두 항아리에서 술을 만들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중에 이 폭입니다. 두 번째 폭을 보시면 여기에 잘 안 보이시죠? 확대를 해볼게요. 술 항아리가로 보이는 추정되는 2개의 항아리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시경에 있는 그 내용을 그림으로 그렸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없기 때문에 제가 아주 확신은 못 할 수 없습니다만 모든 이 병풍을 봤을 때 이 부분이 아까 그 빈풍 7월 중에 고양이 있던 그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이 나와서 반가워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립니다. 상당히 유명한 이게 이제 병풍으로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첩이라고 해서 이렇게 수첩처럼 이렇게 접히긴 하지만 이렇게 손 안에 들어갈 만큼 작게 만든 것도 있습니다. 책처럼 만든 것도 있고요. 자, 새끼양 고를 염소로 보는 경우는 또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새끼양 고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는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요? 200의 아주 유명한 시죠. 장진주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염소를 삼고 소를 잡아. 이때는 양을 삼고라고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양이 아닌 염소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조선왕조실록에도 이 글자 이 새끼양 고자가 나오는데 대부분 이것을 염소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염소. 근데 여기 보면 염소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을 염소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보통 해석할 때. 그런 거 보면 예전에 양과 염소는 서로 그냥 비슷한 지금처럼 아주 확실하게 구분하지 않고 물론 둘 다 그 속과에 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크게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양이로 보느냐 염소로 보느냐라는 문제는 오히려 이 양자를 어떻게 해석했느냐를 보면 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염소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걸 양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당히 혼동되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을 삼고 소를 잡아 혹은 염소를 삼고 소를 잡아 우선 또한 즐거워할 것이니 그렇죠? 모름지기 확실하게 한 번 술 마실 때 300잔은 마셔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양자가 있는데 이것을 또 염소로 해석한 경우가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좀 설명이 좀 길어지죠? 자, 새끼양 고자는 갑골문과 근문도 풍부히 남아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갑골문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겁니다. 그냥 봐도 양을 밑에서 불로 이렇게 지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양이 보이죠? 근문도 보시면
비슷한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양을 이렇게 불로 혹은 이 가마 아니면 혹은 뭐 그런 찜기 같은 걸로 이렇게 조리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허신이 이야기한 것은 이 소전이고 이게 아래쪽이 불화처럼 생겼지만 허신은 위에는 양이 맞지만 아래는 발음 요소로 비칠 조자라고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래도 이게 연화발 불화로 본 것이죠. 그래서 갑골문 금문 소전 다 뭐 크게 다르지 않게 이게 불로 보입니다. 아래 것이. 새끼양 고자의 동자를 보시면 속자는 이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이 같은 글자로 보시면 되는데 이때는 아예 불화를 아래에 있다라고 봤고요.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양이 2마리가 있네요. 여기는 그렇죠? 여기도 2마리가 있고 이거 동자로 되어 있습니다. 양을 계속 삶는다, 뭐 불로 바베큐를 한다, 뭐 굽는다, 뭐 이런 뜻이 들어가 있다고 볼까요? 이거 같은 경우도 그렇죠? 양의 뿔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면 아래쪽에는 불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자나 속자나 다 불이 들어가 있구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이 양고자, 새끼양 고자가 들어간 단어 중에 쌀미자가 붙어서 떡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중국에서 많이 쓰는 글자이고 우리나라에서 쓰긴 씁니다만 그렇죠? 동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름다울 미자도 있죠. 그다음에 아예 새끼양 고자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쌀 미자가 아니라 먹을 식자가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쌀 미자가 들어간 것도 있고요. 동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그러면 이 글자를 썼느냐 하는 것 의문이 남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제가 따로 떼어내서 설명을 한번 드린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 생각에는 하나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냐면 양을 삶을 때처럼 두 가지네요. 밑에서 이제 이건 사실 바베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찜기에다가 양을 찌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전엔 양을 통째로 구웠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양을 삶아서 많이 먹었겠죠. 부드러우니까 굳이 그걸 굽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럼 이게 약간 찜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왜 찜기냐? 이 양자가 찜기와 관련이 있는 부분은 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떡 같은 경우는 시루에다 찌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쪄서 쌀을 쪄서 먹는 것이다. 떡 고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게 성형성자로 보면 이것은 뜻, 이것은 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얘는 음을 나타내는 고, 얘는 뜻을 나타내는 미, 쌀의 뜻이다 라고 해석하면 가장 깔끔하죠. 또 하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양고기 어린 양이죠. 성숙한 성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고기의 질이 어떻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래도 보들보들 연합니다. 연하다. 부드럽다. 특히 씹는 느낌이 확실히 다 자란 양보다는 훨씬 좋겠죠. 떡의 특징 중에 하나는 쌀을 쪘기 때문에 연하고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쌀로 만들었지만 어린 양고기처럼 상당히 말랑말랑하고 쫄깃하다. 이런 뜻으로 이 고자를 썼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제가 나름대로 검색을 하고 찾아봤지만 떡 고자의 이 자원풀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한 경우가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물론 좀 더 조사해 보아야 됩니다만 전 지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떡 고자가 있었고 그래서 이건 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다뤄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 기마 가와 요자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특이하죠. 이 구멍 혈자는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마기 때문에 이렇게 그죠? 여기 지금 이게 전서체인데 소전인데 이렇게 가마의 동굴처럼 이렇게 만들죠. 그러니까 구멍 혈이 됐고요. 근데 왜 그 아래 굳이 양이 들어가 있느냐 이거죠. 그것도 어린 양, 새끼 양이
불은 알겠어요. 오히려 불을 때워서 하는 건데 왜 이게 들어갔느냐 이게 좀 궁금한 거죠. 동자에는 비슷한 것이 있나 봤더니 의외의 동자들이 속자들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됐는데요. 이 글자는 장군 부자이기 때문에 그릇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를 보시면 잠시만요. 나머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양양자가 있고요. 여기도 양양자 비슷한 그렇죠? 것이 있습니다. 왜 양이 들어갔는지가 좀 궁금해지는 거죠. 장군 부자는 좀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이런 그 항아리를 구워내는 곳이기 때문에 구멍혈이 있는 건 당연히 이해가 되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자, 이 양고기에 아까 또 그 떡을 얘기한 것처럼 부드러운 성질이 있죠. 고기가 연하고 육질이 연하고 말랑말랑하고 쫄깃하고 한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가마에서 이 자기들이 구워지기 전의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모두 다 양고기, 어린 양고기처럼 말랑말랑한 상태로 손으로 만들어서 그렇죠? 물기도 있고 촉촉하고 그런 상태로 이 가마 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이제 열을 가하면 그게 딱딱하게 굽고 나중에 유약도 바르고 해서 후 처리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런 점토 혹은 뭐 고령토 모르겠습니다. 자기를 만드는 재료에 그 가마에 들어갈 때 그 상태가 마치 어린 양고기처럼 부드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게다가 이 부분이 불화자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쓰기가 괜찮았을 겁니다. 또한 위에 양고기의 이 부분은 아까 찜기도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찌는 통. 자, 가마에도 보면 가마도 있고 그 안에 또 이런 지붕 말고 그 안에 또 가마가 있습니다.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 도자기를 구워야 되니까 이런 찌는 기구를 또 상징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양양자가 혹은 어린 양, 새끼 양 고자가 아주 단순한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 기간이 좀 길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재밌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새끼 양 고자를 제가 보게 된 것은 금일한자 102번째 시간에 제가 국갱자를 여러분께 설명드린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름다울 미자는 거의 솥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침 그래서 보시면 이런 솥력자가 아예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옆에 있는 이런 글자들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부분을 억지로 활궁자로 가장 비슷한 활궁자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솥에다가 새끼 양을 혹은 양을 이렇게 넣고 팔팔팔 끓이면 이제 김이 이렇게 모락모락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미자는 사실은 솥력자와 가로막을 격도 됩니다만 솥력자와 통하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왜 굳이 아름다운 미자가 들어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양으로 볼 수도 있어요. 양으로 봐서 아래도 양이 있고 위에도 양이 있는데 얘는 큰 양이고 얘는 작은 양이기 때문에 뭐 불로 이렇게 양고기를 다양하게 넣고 계속 오랫동안 끓인다. 그래서 거의 죽처럼 만드는 국이다. 그래서 갱 이렇게 말씀도 드릴 수 있겠지만요. 자, 실제로 국갱자의 이체자 중에 보면 소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재밌죠? 이 아래는 확실히 이 솥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이 산발입니다. 산발이. 나중에 솥력자에 대해서 막을 격자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한번 떼어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쨌든 거기 위에 양이 있습니다. 그렇죠? 양을 은근하게 끌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새끼 양이든 어른 양이든 상관없습니다. 큰 양이든.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몽글몽글 이렇게 김이 나는 거죠. 그 모양을 이렇게 그렸다. 어디가 제일 나을까요? 이게 제일 나을기도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국갱자를 보셔도 이 새끼양 고자가 들어있다. 실제는 새끼양을 이렇게 은근하게 끓인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부지런해야겠네요. 예, 참고로 이 솥력자는 다음에 금연자 시간에 제가 다시 좀 더 보강을 해서 설명을 드릴 것인데 갑곤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뾰족뾰족한 이 다리가 3개예요. 이렇게. 네. 이거를 여성의 가슴, 유방을 나타냈다고 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학자들 중에는. 네. 어쨌든 아래는 불이 있어가지고 이제 얘를 은근하게 끓일 때 좋다. 위에 이제 뭘 얹기도 하고, 네. 여기서 물을 넣기도 하고 해서 김을 낼 때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갑골문은 이렇게 생겼고요. 비슷하게 생겼죠. 소전은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솥력자와 비슷한데 금문 중에 재미있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금문을 보실까요? 금문을 보시면 굳이 이 아래 양자가 보입니다. 이게 양자다. 네. 분명히 이것은 아래쪽에 산발이 혹은 솥을 나타내는 건데 왜 여기에 양이 나왔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양이라는 거는 물론 얘가 뚜껑일 수도 있다면 얘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던가 양의 다리처럼 이렇게 생겼다는 부분이던가 아니면 솥을 나타내는 아까 찜기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건 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0분이 넘어가고 있네요. 자, 새끼양 고자 우리나라는 고라고 얘기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처럼 준특급에 해당합니다. 중국어도 비슷합니다. 까오라고 얘기하고요. 네, 타이완, 홍콩, 마카오도 번츠자도 까오라고 얘기합니다. 일본어는 고라고 하고 훈독은 없지만 굳이 만들자면 코히츠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린 새끼 양이다 이렇게 그냥 그대로 풀어 쓰고 있습니다. 우리랑 같네요. 자, 그러면 새끼 양 고자가 들어가는 단어 6개 살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고구입니다. 자, 두 번째 글자는 고양이고요. 아까 이건 설명드린 적이 있네요. 세 번째는 고안, 네 번째는 웅고, 다섯 번째는 양고주, 여섯 번째는 한자는 아니지만 염소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새끼양 고자가 들어간 단어가 사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끌어올 수 있을 만큼 국어사전을 끌어온 결과가 이거고요.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 여기부터는 중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갓옷 구자죠. 가죽 옷. 네, 그죠? 구할 구자가 원래 가죽이란 뜻이었는데 옷 의자가 생기면서 나중에 이게 가죽 옷이 됐죠. 그래서 가죽 옷 구자인데, 네, 이 의상에 관한 겁니다. 대부가 입던 예복의 하나다. 새끼 양의 가죽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새끼 양 고자로 되어 있습니다. 가죽도 새끼 양이 더 좋았을까요?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런 복식 용어가 있습니다. 고구. 구자도 재밌죠. 구할 구자인데 이게 원래 가죽의 뜻이었다. 상당히 재미있는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 고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염소와 양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나 카톨릭에서는 어린 양의 전 용어다. 라틴어는 아누스, 아누스 데이 이런 그 찬송가도 있죠. 카톨릭에서도 많이 부르고 기독교에서도 많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만 라틴어 아누스가 이제 어린 양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종교 관련이 없이 사전에 찾아보면 있어요. 지저스 크리토스, 구세주 예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게 그 신인 하나님이 하느님 있고 아래 그의 아들 예수가 있는데 이 예수가 자기의 몸을 다른 사람 위해 희생함으로써 구원 세상을 구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희생양이란 말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전에는 제사를 할 때 그렇죠? 어른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을 바쳐야 되는데 그게 누가 될 것인가? 본인이 나서서 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그렇고 알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인 중에 한 명이 된 것이죠. 기독교나 카톨릭에서는 유일신이기 때문에 유일한 신으로 보겠지만 어쨌든 성인으로 좀 보겠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그래서 고양이라고 옛날에 불렀었는데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은 좀 더 쉬운 말로 어린 양으로 바꾼 거죠. 근데 어린 양 왜 중요하냐? 제물에 바칠
새끼 양, 1년이 안 된 새끼 양을 바쳐야 됐기 때문에 얘가 다른 양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게 되는 거죠. 혹은 사람을 대신해서 희생을 하는 것도 되겠네요. 네. 희생양을 보면 의외로 램이나 sheep이 들어가지 않고 scapegoat라고 되어 있습니다. escape은 escape과 비슷한데 어디를 모면하기 위한, 탈출하기 위한 염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양이라고 얘기하죠. 희생양. 네. 일본에서는 네, 사냥, 약이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scapegoat도 해서 그냥 scapegoat를 그냥 쓰는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희생양이라고 하죠. 그렇죠? 염소라고 해놓고 양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죠? 염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염소와 양을 크게 구별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 내용의 방증이기도 하죠. 중국 찾아보면 중국도 티, 쯔이, 양 해서 죄를 대신하는 양이다. 역시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은 희생양을 양이라고 얘기하고요. 물론 표현은 살짝 다르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염소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뭐 유럽에서도 scapegoat이니까 염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은 특히 일본도 사실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양과 염소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희생양을 하지 희생염소라고는 하지 않죠. 자, 그 다음은 고안입니다. 이거는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새끼 양과 이 기러기 안자죠. 기러기를 뜻하며 경대부의 패백을 이르던 말이다. 경끼리는 새끼 양을, 대부끼리는 경끼리는 양, 대부끼리는 기러기를 패백으로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뭐 그런 것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 웅고입니다. 우리말은 아닌 것 같고요. 북한어로 양 중에 수컷 양을 웅고라고 한다. 여긴 또 새끼 양이 아닌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과 새끼 양과 염소 이 세 개가 계속 혼동돼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 양고주예요. 저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처음 접한 것인데 살구씨를 삶아서 쓴 물을 빼어 양이나 염소 고기와 함께 끓여 즙을 내고 목향을 따로 넣나 봐요. 넣어서 버무려 담근 술이다. 그렇군요. 네, 양과 새끼 양을 재료로 해서 즙을 낸 다음에 거기다가 술을 만드는 것이군요. 그렇죠? 원기를 돋우고 위를 튼튼한 효과가 있다. 이것은 그냥 술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약술인 것 같습니다. 약주. 말 그대로 약주인 것 같아요. 본초 강목의 한 가지 방법에 따르면 양고기 5근을 물러지게 쪄서 술에 하룻밤 담갔다가 소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소리를 7개 넣고 같이 빻아 즙을 취해 누룩과 쌀을 섞어 술을 빚어 마신다. 노인들에게 좋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위를 튼튼히 하고 원기를 돋아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양고주라는 것도 있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염소에 관해서 알아보고 오늘 아주 기나긴 이 컨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소,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걸 말씀드렸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양과는 전혀 다른 동물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한자인 양으로 인해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현재 사냥으로 통용되고 있으나 조선시대 이전의 무언에는 고양, 그 다음에 고, 새끼양 고자, 혹은 염우, 이거 수염할 때 염자예요. 염우라고 했다. 수염이 있는 소라고 얘기했다. 저도 염소라고 하면 수염이 있기 때문에 염소라고 불렀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는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전에는 염소를 따로 한자로 표시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고자로도 썼다, 염소를. 혹은 염우라고 부르고 고양 이런 말도 썼네요. 고양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새끼양 고, 그다음에 양 모두 다 염소 이 세 가지가 서로 아주 불분명하게 이렇게 통용이 되었다, 혼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글자를 공부하는 것이니 이 글자는 작은 양 혹은 새끼 양 먹기에도 좋고 살도 부드럽고 냄새도 덜 나고
가죽 옷도 조금 더 뭐 부드럽겠죠. 좀 끔찍하긴 하지만 그렇죠. 가축의 원래 운명이란 그런 거죠. 예.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도 부드럽고 맛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리로 해 먹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송아지도 그렇고요. 그렇죠. 뭐 곤 계란도 그렇고 돼지도 애저구이도 그렇고 염소마저 새끼 양을 훨씬 더 우리는 선호하기 때문에 뭐 글쎄요. 불쌍하다면 불쌍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이 정도로 결론 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끼 양 고에는 또 떡이나 아니면 뭐 가마 그죠? 기와를 굽는 가마에도 이 새끼 양 고자가 쓰인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오늘 콘텐츠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금일 한자 120번째 시간으로 양과는 또 다른 국갱에도 쓰이고 떡 고자에도 쓰이고 그죠? 그 기와 가마 요자에도 쓰이는 이 양자에 대해 양이 아니죠. 새끼 양 고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한 자료와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